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 씨의 다리털을 국과수에 맡겼으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의문의 환자 사망 사건 관련해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배우 이선균 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 씨의 다리털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마약류 감정 불가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 밝혔거든요. 네, 국과수의 결과는 이제 감정 불가이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원인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량 미달, 그러니까 확보된 채모가 이 검사하기에는 부족해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발과 다리털, 그러니까 채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이제 검사를 의뢰했고 모발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이 채모인 다리털에서는 현재 감정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라는 것이고 경찰에서 차후 이것을 다시 의뢰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선균 씨 재소환에 다시 다리털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2차 정밀 감정에서도 이 판정 불가나 음성이 나오면 좀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뭐 다른 방법도 이제 시도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2차 소환 조사까지 겪은 상황이고 재소환하면 3차 조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선균 씨가 임의로 내 채무를 더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선균 측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경찰로서는 이 국과수에 추가 감정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요. 이 채모 이외에도 지금 지드래곤인 권지용 씨 같은 경우는 손톱 같은 것을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이 과정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일단은 충분한 어떤 제보자 또는 공범으로 보이는 실장이라는 사람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판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 이선균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충분히 열려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만약에 이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성 반응이라는 것이 내가 마약을 고의로 투약했다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속아서 또는 모르는 상태에서 투약을 했다고 한다면 고의성이 없어서 마약범죄로 기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정황상 마약을 한 것이 분명히 입증되는 객관적인 어떤 제3자라든가 목격자라든가 뭐 디지털 포렌식의 물증이 있다고 한다면 또 기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사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는 만약에 마약을 했다라면 구체적인 장소, 일시, 종류, 횟수가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는 특정이 돼야 되는데 2차 조사까지 거친 이 상황에서 이 국가수 감정도 모두 다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객관적인 정황 역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혐의로 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부분과 연관돼 있을 것 같은데 이선균 씨 지난 조사 때 자신이 투약한 게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감정 결과가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선균 씨 변호인이 이제 변호하는 내용은 마약을 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했다라고 하기도 그렇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언론에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투약 사실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고 마약인 줄 알고 투약한 사람만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검찰이든 경찰 입장에서는 이선균 씨가 마약임을 적어도 미필적 고의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그리고 만약에 마약류인 걸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같은 실수를 두세 번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동의도 없이 마약을 준 사람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유무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경찰에서 3차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피의자 측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한다. 이미 유죄를 추정하는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 내용, 예를 들면 출국 금지를 시킨다거나요. 예. 여러 가지 조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선균 씨한테는 개인의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이 확실한 물증을 이선균 씨한테 제시하지 않거나 관련된 정황에 대한 뭐 디지털 포렌식 관련된
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성규 씨 입장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실은 여론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보다 이 수사가 정당하게 진행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경찰에서는 좀 치밀하게 수사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 마약 사건 수사에서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미 좀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기도 했는데 여론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경찰이 무리하게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로서는 마약에 대한 첩보나 마약을 했다라는 공범의 진술이 제기되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은 맞는 방향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 피의자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내사 단계든 1차 소환 조사의 과정이든 너무 대대적으로 유죄로서 비춰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 만약에 이성균 씨나 지드래곤 씨가 정말 무고한 무혐의 무죄라면 사실은 심각한 명예에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조금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내사 정보가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언론에 이 두 사람의 실명을 밝히거나 이렇게 많은 기자들 앞에서 공개 소환을 받는 것을 좀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피의 사실 공표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헌법상에는 무죄 추정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만약에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시청자들도 예단을 갖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향후 수사 상황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음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의문의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 구속영장 어제 기각이 됐거든요. 일단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하고 좀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이 범죄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일단 한 요양병원에 80대와 60대가 이제 결핵 이제 전염병이죠. 결핵 환자로 되니까 원장과 그의 공무원 직원이 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안락사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이제 투여하는 방식으로 환자 2명을 살인했다라고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를 치료하다가 가실로 약물을 제대로 이제 처방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업무상 가실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환자를 살해할 의도로 약물을 투약했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범죄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을 한 사안입니다. 경찰이 이 요양병원장 이외에도 병원 관계자도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 공범으로 지목된 이 행정실장 A씨죠. 이 A씨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또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범죄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건데요. 일단 이 사안이 어떻게 경찰의 첩보나 제보가 이루어졌는지 경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병원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 같은 경우는 내부자의 내부 고발 없이는 이게 알려지기 좀 어렵다는 측면인데요. 이 경찰에서는 이 실장이나 원장이 지속적으로 이 약물의 부작용을 알면서 투여를 했고 그 범죄의 동기는 이 결핵 환자가 이 요양병원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병원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전염하게 되면 굉장히 그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니까 아예 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범죄 동기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염화칼륨입니다.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칼륨 혈중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는 것이고 일반 환자들에게 제대로 잘못 그 투여하게 되는 경우는 이것이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사형 집행의 약물로 쓰일 정도로 치명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의료적인 목적으로 충분한 타당성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투여를 해온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돼야 되고요. 문제는 이 2명이 사망한 사람들이 수년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 부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법원도 그 점을 지적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그림자 아기 사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가 최근 경찰에 자수를 했거든요. 관련 내용도 좀 먼저 짚어주시죠. 충격적입니다. 30대 엄마가 아이를 낳자마자 두 아들 모두 살해한 사건
사건이고요. 스스로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의 동기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임시번호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니 이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으로 이제 자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고 예.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학산 근처에서 시신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 2명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한 명 같은 경우는 임시번호가 부여되고 있지만 둘째 같은 경우는 또 임시번호도 부여되지 않아서 이 전수조사에서 누락돼서 오히려 이 예. 사건의 실체가 늦게 파악됐다. 좀 안타깝고 그 경위를 확인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6월에서 7월 보건복지부가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를 확인했는데 만약에 임시번호가 있었더라면 좀 더 빠르게 좀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결국 뭐 죽음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안의 실체 진실을 빠르게 확보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임시번호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시번호는 산부인과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비형 간염을 마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접종 할 때 이렇게 부여되는 번호인데 예방접종을 했는데 왜 번호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병원 측에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경위로 이런 과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이의 숫자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거나 임시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조속하게 이제 진실을 확인했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연달아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생하고 사망하게 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했는데 이 사체 유기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혐의만 적용이 됐는데 예상되는 처벌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살인죄고 피해자가 2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자수한 점은 양형이 어느 정도 참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생활고라든가 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서 좀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 사고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